저희 지갑을 쓰게 되면 뭐가 좋으냐? 꾸준한 에어드랍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이제 부를 만들 수도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빈번하게 저희 지갑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입고 계시면 조금씩 아마 코인이 쌓이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코인들이. 여기 이 산업에 저도 들어왔을 때 다음 유망 산업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갑 사업을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네. 처음에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은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웹3라고 하는 서비스들의 화면에 딱 가면 그 도메인에 누가 나타나냐면 지갑이 나타나요. 네. 근데 브리또 말고도 지금 시중에 좀 유명한 지갑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지갑들이 다 특성이 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제일 많이 보급되고 그쵸.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거래소들이 이 개인 지갑 사업을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대동소이하게 지갑의 이제 기본적인 보관, 전송, 암호화폐 어떤 교환, 트레이딩, 스왑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차별화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어느 해외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컨퍼런스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업계 구루들이 모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타마스크가 마치 브레인 서저리, 뇌 수술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UI UX다. 써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고 불친절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통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개선을 하겠다. 확실히 시중에 있는 어떤 지갑 서비스보다 UI UX도 좀 쉽고 네네. 사용하기 편하게 네네. 나온 거 맞나요?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 산업에 저도 들어왔을 때 다음 유망 산업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갑 사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저는 약간 그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네. 구독자분들은 왜 지갑 사업이 도대체 유망하다고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네. 하실 텐데 지갑 사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갑이 어떻게 활용되길래 도대체 다음 유망 지점이라고 말할까? 아까 말씀드린 그 덴버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제가 꽂혀서 네. 지갑은 브라우저다.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3라고 그러죠. 웹 3.0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따따따라고 그러죠. 월드 와이드 웹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소라는 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는 간편 로그인 기능이 나옵니다. 웹2 서비스들이 진입하는 첫 번째 화면에 보면 이메일을 가진 간편 로그인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어렵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웹페이지를 열고 어떤 서비스를 열어도 처음에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은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이 있을 거고 구글, 애플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웹3라고 하는 서비스들의 화면에 딱 가면 그 도메인에 누가 나타나냐면 지갑이 나타나요. 네. 웹2가 웹3로 진화하는 단계에서 그 입구에는 뭐가 있냐면 더 이상 구글 아이디, 애플 아이디가 아니라 지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저처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지금 사실 각자 사이트마다 다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게 있고 그건 이제 웹2 시대의 그런 방법이고 웹3 시대에는 지갑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모든 서비스에 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네. 지갑이 미래고 이게 입구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약간 사람들이 별로 긴가민가 했는데 예를 들면 덴버 컨퍼런스에서 얘기하고 오늘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일 큰 화두로 요 지갑 사업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알고 경쟁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도 되긴 합니다. 대표님 너무 약간 선거에 있어서 너무 빨리 시대를 앞서 나가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인내심만 가지면 존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지갑의 사업은 되게 좋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범용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인한테 지갑 쓰라고 추천하세요? 하죠. 네네. 하세요. 네네. 근데 좀 쓰기 어렵진 않나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웹2 시절 그때는 이메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메일 만드는 법 이런 거 강의도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임원분들이 소위 말해서 워드 프로세서 타이핑을 못하니까 타이핑만 대신해주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다 그게 하잖아요. 불과 한 20년 정도 전의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10년 후가 지나면 지갑이 지금은 어렵지만 누구나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걸로 분명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서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선 특히나 코인을 뭔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맞아요. 종목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투자자산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의 코인들은 무언가 소위 말해서 유틸리티가 다 존재하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사용이 되려면 얘가 거래소 지갑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맡겨놓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그 각종 코인들을 뭔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개인 지갑으로 반드시 옮겨와야 됩니다. 제공하려고 하는 그 가치들, 네. 뭐 다양한 혁신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를 창출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경험해 보시려면 반드시 지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안드로이드 버전만 출시를 했는데 아. 안드로이드 버전에 브릿도 원래 찾으면 이제 나옵니다. 저는 애플 쓰는데 그러면 애플은 저희가 조만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갑 거래소는 실명 계좌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지갑은 혹시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금 세탁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공조 하에서 개인 지갑은 다 여러 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전 세계 처음으로 거래소로부터 네. 개인 지갑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그 개인 지갑의 주소를 등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갑을 등록을 하라는 거죠? 네네네. 어디에 등록을 해요? 거래소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투명한 자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브릿도 지갑이 그래서 빗썸에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이제 그 등록이 되는 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궁금한 게 사용료가 있나요? 사용료는 없죠. 사용료는 없습니다. 사용료는 없고.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갑 사업자가 최근까지 성공을 못했던 이유가 비즈니스 모델을 못 찾았었거든요.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수익 모델이 나온 게 소위 말해서 디파이라는 게,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선별된 좋은 코인들이 상장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소수의 코인들만 거래가 되는데 하루에도 막 수십 종씩 코인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이 뭔가 다른 코인들하고 생태계 안에서 교환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코인들을 어디서 거래하느냐? 그 이제 거래를 제공하는 곳이 디파이, 뭐 덱스, 스왑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해주는 서비스들인데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려면 이제 개인 지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개인 지갑은 일종의 네트워크 비용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해드리는 거에 대한 수수료 개념의 수익 모델이 생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타마스크 이런 회사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뭐 지금 가입하면 특전 같은 것 좀 있나요? 에어드랍을 계속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갑을 쓰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양한 코인들을 좀 경험해보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갑을 쓰게 되면 뭐가 좋으냐? 꾸준한 에어드랍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밌는 혁신과 뭔가 어떨 때는 이제 부를 만들 수도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빈번하게 그냥 저희 지갑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입고 계시면 조금씩 아마 코인이 쌓이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코인들. 한번 생각날 때 이 코인은 도대체 뭐지? 한번 가서 써보시고. 근데 이 말에 저는 조금 와닿는 게, 사실 블록체인 업계다 웹3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실 거래를 해보고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는 거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유틸리티 코인 같은 거를 활용을 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브릿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활용의 기회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그 로돈다의 사업 계획은 우선 지갑 사업이 메타마스크처럼 크는 거겠죠?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회사의 이상적인 모습. 약간 너무 나은 걸 수도 있는데 선관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메인에서 웹2에서 그런 빅테크가 나온 것처럼 뭔가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도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 영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뭔가 플랫폼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돈다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뭐 M&A를 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큰 비즈니스가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고요. 팀원들, 저희 회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은 충분히 있다. 매크로적인 성장은 비가역적인 것 같다.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서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 실력인 것 같다. 열심히 해보자.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10년 뒤? 되게 다양한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블록체인 정말 1세대라고 저는 보이는데 네네. 아마 옆에서 욕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런 일 하니?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사실 되게 멋진 대표님이시지만 네. 10년 뒤에 대표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뭐 엔지니어, 과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설이었던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가설이잖아요. 10년쯤 지나고 나면 내가 얘기하는 게 검증이 됐잖아. 그러니까 가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지만 봤더니 맞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사실 일을 되게 오래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놀면 뭐해? 뭐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큰 성공도 있었고 뭐 실패도 있었지만은 이 경험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싶거든요. 뭐 그런 식의 일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길을 잃은 후배들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업계 바깥에 계신 분들한테 좀 네. 이제 이런 비유를 가끔 쓰는데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거는 사실 보이거든요. 큰 변화. 그 기후 변화를 읽으면 거기에 적응하는 종은 뭔가 새롭게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 것과 기후 변화는 사실 분리된 문제인데 저는 큰 믿음은 뭐냐면 매크로한 트렌드나 이것은 크게 보인다. 이것은 비가역적으로 계속 가는 트렌드입니다. 더 많아질수록 많아졌지 이게 갑자기 돌아갈 일은 없을 테니까 사업기회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들을 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업계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요 며칠 상간에 그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SVB. 맞아요. 그 아까 이제 FTX 사태가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이 업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SVB 사태를 보게 되면은 저는 구조적인 문제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모든 거래나 금융 거래가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SVB 같은 회사도 국민은행 자산 규모의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사실 굉장히 큰 크네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망하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근데 망하기 직전까지도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금융 회사들이 벤치마킹을 가던 회사였어요. 암호화폐를 보는 눈이 저는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건전하게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뭔가 여기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이런 SVB 사태에서도 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인간이 만든 제도에는 다 허점이 있는 건지. 그러면 대표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은 브리또란 어떤 의미일까요? 5글자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요? 네. 왜냐면 그 로돈다란 단어가 사실 네. 이제 이거 물어보는데 네. 그 이탈리아 쪽 게 쓰는 말인데 회전교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중앙화된 시스템이 없지만 알아서 잘 돌아가는.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는 이제 회전교차로인데 이게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회전교차로 이러면 이제 회전교차로만 생각하시지만 언어로 얘기를 하면 회전교차로이면서 중앙에 거대한 돔이 있는 큰 건축물을 또 로돈다라고 부르거든요. 큰 이 랜드마크인 거죠. 성공. 그죠? 브리또를 통해서 블록체인 이상을 실현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큰 랜드마크 같은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이란 5글자로 어떤 의미세요? 뼈아픈 실패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네, 멋지신 말이네요. 가까운 미래.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가지고 저는 이 업계 후배로서도 사실 좀 많은 용기를 받았고 네. 지갑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유망한지 좀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빨리 브리또 애플 버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드롭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가격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상황이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당시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죠. 맞아요. 그러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야, 이 금융기관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자화폐에서 아예 은행을 배제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야, 금융기관을 이게 믿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이야.